안녕하세요, 린다 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한국 공부를 하면서 나아졌던 점 세 가지를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한국 경제를 통해서 세계의 정세를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단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 그리고 왜 플라스틱의 제조에 있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종량제 봉투가 대란을 겪고 있는지, 왜 사재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재고를 쌓아두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보유세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올리려고 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정책을 정부가 표현하고 있는지를 일단 알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관심이 있었던 국제 정치까지도, 예를 들면 지금 거의 3, 4주간, 3주가 넘었죠. 이란이랑 USA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배경과 그것을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영어로 하면 The Strait of Hormuz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폐쇄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팬, 일본과 한국은 어떠한 정책을 피고 있을까?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이후로 이제 한국에 있어서 어떤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측에서도 차량 오일제 같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 경제라는 것은 단순 그 신문 이상의 인사이트와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저에게 있어서 수업 준비는 필수인데요. 사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디베이트 수업은 아이들에게 이제 한 가지의 토픽을 두고 여러 가지 쟁점으로 이제 토론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실시했던 거는 차량 오브제였어요. 그때는 차량 오브제가 공직자 대상으로 시행되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시행되기 딱 전에 제가 그냥 그 뉴스에서 이제 언급이 된 후로 뭔가 언급이 됐으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논의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 쟁점에는 두 가지를 뒀어요. 첫 번째는 정부의 입장을 찬성하는 쪽. 그 말은 즉슨 지금 같은 상황을 한편으로는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항공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냐면 원유 조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크라이시스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감수해하면서 정부에게 정부의 정책을 따라줘야 된다라는 입장과, 한편 반대로는 그럼 차량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은, 특히 물류업, 배송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배제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어떠한 가정을 뒀냐면, 물류업, 배송업 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차량 오부제가 실행된다면은 무조건 참여하는 식으로 지문을 짜긴 했어요. 어쨌든 요렇게 이제 지문을 나눠보고 애들한테 토론을 하게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일단 제 수업 준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뷰라고 하죠. 이거 시야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수업을 준비할 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한국 경제를 구독한 지 그래봤자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 구독했던 것의 뒷배경에는 제가 직장인인데 그냥 I'm sorry. 정치가 아니라 경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정치가 나오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기르고, 그리고 돈도 좀 아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투자하고, 이 지금 시드머니를 모아놨으면 그것을 이제 불려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기르고 싶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습관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인 사람이 무슨 소리일까요? 예를 들면은 그냥 퇴근하고 앉아서 딱 해야 될 거로 딱 정한 게 한국경제였거든요. 사실 출근 전에 해도 되긴 하는데 출근 전에는 보통 영어 공부 아니면 운동을 하는 편이어서 사실 지난 2달간에는 제가 계속 영어 공부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한 3년 동안은 운동을 진짜 좋아했어서 근육을 키웠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게 쉰다는 개념인 2달은 좋았지만 또 너무 안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physical activities가 저는 약간 brain functioning에도 바로 brain functioning, I'm sorry, what is that? brain functioning에도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저번 주, 저저번 주 평일에는 그래도 한 4, 5회, 많으면 5회, 6회까지 헬스장을 가서 훈련했는데 사실 이게 경제를 보는 시각을 제가 기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리 한편으로는 그냥 무언가 하나를 딱 정해놓고 consistency,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한 3개월 넘었죠. 거의 4개월 동안 정말 꾸준히 한국 경제를 공부함으로써 경제 보는 눈이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 경제를 제가 보통 여기 유튜브에다가 보통 1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실 화장을 지우고 따로 뭐 영어 공부를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리를 저는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읽었었던 한국 경제 중에서 몰랐었던 단어라던가 제가 해석해야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지? 라는 거를 다 챗GPT에 정리해줘 라고 하거든요. 제가 쓰는 플랫폼은 일단 요거로 영어로 한국어로 간단하게 요약해줘. 그리고 거기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 정리해줘. 그리고 내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 같은 거 정리해줘. 이렇게 총 4가지로 제가 만드는데 사실 비단 그냥 정리하는 것도 처음에 습관 잡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시간을 정말 잘 보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정리를 하고 익혀야 되는 그런 활동을 꼭 거쳐야지만 정말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 색깔은 그렇게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뭐 경제는 뭐 파랑, 뭐 정치는 핑크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그런 거 이제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이것도 이렇게 조금 정리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줍니다. 사실 조금 더 많긴 한데 이때는 너무 웃기죠?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의 한국 경제 공부 방법과 목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거를 샀는데 이게 타이머거든요. 근데 타이머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타이머예요. 그래서 이게 쿠팡에서 2만원 초반대 주고 제가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제가 설정한 거고 조금 더 소리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끄고 싶다, 불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타이머가 시간이 다 됐구나를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타이머가 2개가 있어요. 요거를 원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시간이 엄청 딱 시간은 가고 있다, 시간을 아껴라 라는 그러한 문장에게 저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I'm sorry, what is that? 시간은 흐른다, 빨리 흐르니까 아끼자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것만큼 이렇게 시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는데 되게 만족하고 있어서 혹시나 공부하다가 조금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추천하는 템입니다. 너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스피킹 할까요? 어쨌든 한국 경제를 구독하고 나서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너무 재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